장덕궁의 후원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음새도 없이 통도를 깎아 만든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의 위에는 불로문이라는 글씨만 하나 새겨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장덕궁의 이 문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에 걸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불로문의 진실. 온라인 서점에서 불로문의 진실을 검색 후 만나보세요. 이야기로 듣는 한국사.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수차례의 공격에도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못한 당나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으로 곤란을 겪던 신라와의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이었죠. 신라와 백제가 맺은 나제 동맹을 신라가 깨뜨린 이후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즉위하자 고구려에 대해 친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라를 공격했어요. 즉위한 다음 해 바로 신라의 대야성을 포함해 40개의 성을 함락시켰고 655년에는 고구려 말갈과 동맹을 맺어 다시 30여 개 성을 함락시켰죠. 백제의 침공으로 곤란해진 신라에서는 648년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서 백제 정벌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 마침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당나라에서도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신라와의 연합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당나라와 신라의 동맹이 이루어졌단다. 그렇지만 신라의 김춘추는 자신의 아들을 수기로서 당에 남겨두었고 당의 관복을 요청하는가 하면 신라만의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지나치게 굴욕적인 동맹이었다는 지적도 있는 거란다. 동맹이 이루어진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연합군은 660년 드디어 백제 침공에 나섰어요. 백제에서는 의자왕의 집권 초기와는 달리 귀족들과 신하들이 분열된 가운데 전국이 어수선한 시기였죠. 나당연합군은 백제의 전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인 사비성을 목표로 진격해왔어요. 백제의 조정은 나당연합군의 갑작스런 공격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죠. 백제에는 계백이라는 훌륭한 장수가 있었단다. 그렇지만 아무리 계백이라도 백제의 멸망을 막아낼 수는 없었지. 지금의 충청도 논산에 위치한 황산벌에서 최후의 결전이 이루어졌단다. 계백 장군은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10배가 많은 5만 명의 신라군과 마주하게 되었지. 비록 수는 적었지만 처자식의 목까지 베고 나와 결상전을 벌인 계백 장군의 백제군은 처음엔 신라군을 압도할 정도였다는구나. 그렇지만 신라의 어린 화랑 관창이 계백 장군이 살려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자 관창의 목을 베어 신라군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지. 이 사건은 붕괴한 신라군의 학위를 높여 결국 계백과 결사대는 황산벌에서 모두 전사를 하고 말았지. 황산벌 싸움의 패배로 백제는 곧 사비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난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하지 못한 궁녀들이 낙화암에서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의자왕은 웅진성에서 아직까지 건재했던 지방의 군벌들과 힘을 합쳐
반격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뜻밖에도 내부의 분열과 웅진성을 지키는 성주의 배신으로 의자왕은 당나라 군사들에게 뜻하지 않은 투항을 하게 되었고, 의자왕과 12,000명의 백성들은 당나라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이로써 화려한 문화와 700년의 역사를 가졌던 백제는 급작스런 멸망을 맞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나당연합군의 전술에서 보여지듯 짧은 시간 수도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함락을 이룬 만큼 지방의 호족과 군벌들은 의자왕의 압송 이후에도 남아있어 백제의 부활과 나당연합군에 대한 응징을 꿈꾸기도 했답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은 기세를 몰아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단다. 고구려 역시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영계소문이 665년에 병으로 죽자 어수선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지. 영계소문의 아들들은 신라와 당나라에 스스로 투항을 하기까지 했단다. 고구려는 보장왕이 제위하던 668년 김인문이 이끄는 27만 명의 신라군과 이적, 서린귀가 이끄는 50만 명의 당나라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자 함락됨으로써 그 역사의 페이지를 마감하게 되었지. 이로써 신라는 668년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단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는 차례로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 여파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가 무너지자 백제는 백제 왕자 부여융을 데려다가 웅진 도독부를 세웠고, 고구려 평양에는 서린귀가 통치하는 안동 도호부를 두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라에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역을 손에 넣으려고 했죠. 당나라는 고구려의 영토를 구도독부 42주로 나누고 28,200호를 당나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어요.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한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한반도와 만주 지배의 야욕에 불타는 당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민족의 영역이 줄어들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지나친 중화 정책을 추진한 것들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죠. 백제와 고구려는 비록 연합군의 기습으로 왕조의 막이 내려갔지만 각각의 문화와 기상은 꺾이지 않았죠. 이것은 곧 이후 발해의 부흥과 후삼국의 도모로 나타나게 되었답니다.